YTN 라디오 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방송 일시 18년 7월 24일 화요일 출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노회찬 엊그제까지도 만나 농담 눈앞이 캄캄 노회찬 문 대통령 끔찍하게 존경하던 분 본인의 삶과 정의당 미래 책임진다는 심정이었던 듯 특검의 본질은 노회찬 아니었다. 별건 수사 아닌가 할 정도로 특검 방향 옳았는가 도변호사와 정치적 커넥션 문제 노회찬과는 관계없었다. 김경수 지사의 개인적 품성과 발언 믿는다 심상정 노회찬 의원 목까지 이끌어야 중차대한 영향력 미쳐야 돈에 위해 정치 좌지우지 되던 시 대 뛰어넘을 터닝포인트 과반수 위석이라도 뭉쳐 개혁벨트 구성해야 혁 7호는 불안 아예 연정으로 가야 김호성 앵커 이하 김호성 정의 당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 화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김호성 갑작스런 비보였고요. 의원님께서 어떤 심경이신지요? 박지원 글쎄요. 어제 청문회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보를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엊그제까지 만나서 농담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논의하고 했는데 이런 비보를 접하니까 우리 모두가 반성되면서 다시 한 번 가신 노회찬 의원의 큰 족적이 생각납니다. 김호성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셨어요? 박지원 미국 가시기 전에 합동위원총회를 했고 그 전에 한 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하고 늘 농담을 많이 했어요. 저는 노회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전부터 보면 끔찍하게 존경하고 성공을 위해서 많이 협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당은 당신은 문재인의 기동타격대 라고 이야기하면 늘 박 선배님이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네 정의당을 그렇게 평가하시죠 하고 웃고 그랬습니다. 김호성 복잡한 정치 상황도 박 의원님도 그렇고 노회찬 의원도 그렇지만 아주 굉장히 쉽게 국민들에게 표현해 주셔서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됐거든요. 박지원 그렇죠. 아주 단선적이고 물론 여러 가지 내공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쉽게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재주가 많으신 분이셨죠. 김호성 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박지원 그분의 삶이 또 그분의 정치적 지향점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이 최근에 와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당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 그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다시 2에서 3%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느꼈고 저는 본인의 삶과 정의당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책임진다 하는 심정으로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호성 돈은 받았지만 사과는 무관하다.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지원 글쎄요. 우리 정치인으로서 비록 과거이지만 그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사실 고등학교 동기 친구가 도와줬기 때문에 어떤 조건은 없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속내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 이상 노회찬 의원의 비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고인을 위해서나 또는 현 정치권이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도 너무 그렇게 크게 이야기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성 어쨌든 핵심 피의자 도 모 변호사 구속영장이 기각됐고요. 노회찬 의원은 극단적 선택으로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데 앞으로 특검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특검의 본질적인 목표는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별건 수사 아닌가 할 정도로 특검의 방향이 과연 옳았는가 도 변호사와의 그런 정치권과의 커넥션이 문제가 됐던 것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는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아무튼 특검은 특검법대로 지향점을 향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성 일부에서 패널들 가운데 노영희 변호사가 앞으로 드루킹 같은 사람에게 정치인들이 휘둘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마지막 멘트를 했어요. 의원께선 어떻게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박지원 정치인이 누구에게나 휘둘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용을
당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야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성, 존경하는 분을 잃어서 정치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의 SNS 글도 올리시고 그러셨잖아요. 박지원, 네, 그 내용을 듣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도 30여 년간 노동계를 변호한 변호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 청문회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자가 들어와. 저는 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들어오길래 충격을 받았는데 왜 하필 좋은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법조인이 처음으로 대법관으로 선출되는 것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도 굉장히 기뻐하셨고 저에게 청문위원을 하도록 추천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면서 수를 대변해줬던 노회찬 의원의 비보를 듣게 됐는가 진짜 패닉 상태가 더라고요. 아무튼 할 말이 없습니다. 김호성 특검 수사 관련해서요.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온다. 압수수색도 안 나오고 부르지도 않아. 신경 끊고 지낸다 라고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요? 박지원, 김경수 지사도 저는 처음부터 그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확한 것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김경수 지사의 개인적 성격이나 인격도 그분의 품성으로 보아서 그렇게 큰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지 금 현재까지 최측근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건에 대해서 거짓 말은 못할 겁니다. 제 경험에 위거하면 문제가 있다면 내가 했다 하거나 설 사람이지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의 발언을 믿습니다. 김호성, 혹시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개입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을까요? 박지원, 글쎄요. 그거야 모르는 일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다 보면 불똥이 튀는데 저는 그렇게 큰 불똥이 노회찬 의원도 갑자기 나타난 거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 의혹이 남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호성. 앞으로 진보 진영에게 특히 정의당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번 사태로 박지원, 어떻게 됐든 정의당 진보정당은 사실 노회찬 의원과 상정 이 두 분이 큰 별로서 활약했는데 심상정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차 대학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또 그분이 노회찬 의원의 목까지 이끌어가면 후배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정의당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호성, 국회 특활비 문제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정치 구단의 정말 선배 입장으로서 돈과 정치, 정의를 해주신다면요. 박지원, 과거에는 돈에 위한 정치가 저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의 급속한 변화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너나 할 것 없이 돈에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모든 계기가 정치 발전, 돈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던 시대를 뛰어넘는 좋은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도록 바랍니다. 김호성, 어제 사실 저녁 자리에서들 노회찬 의원이 이 정도라 면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으면 정치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가요? 박지원,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돈으로 모든 것이 우선 지역구 관리부터 국민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줄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인들의 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깨끗하게 해야죠. 김호성, 연결하신 김에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범계 의원이 연정은 고농도의 아주 높은 단계의 신뢰가 축적됐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연정 이야기보다는 협치 정도 단계가 지금으로서는 거론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 의원께서는 연정 이야기 많이 줄곧 해오고 계시잖아요. 박지원. 제가 처음부터 불안하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맨 처음 출발할 때 120석 아니었어요. 지금은 현재 130석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개혁입법을 하려면 180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3개 당이 정의당까지 합쳐서 190석으로 출범시키자 했던 것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에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저도 합니다. 다만 과연 국회 인준을 할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노회찬 의원이 가셨기 때문에 156석이지만 과반석 의석이 나도 뭉쳐서 개혁벨트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개혁입법과 이런 것들을 해나가자 라고 제가 제안했고 일부 청와대나 민주당의 인사들은 개별적으로 한 얘기죠. 그렇게 협치를 하면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연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정이건 협치건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은개인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